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망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이 조금 뜸한데요. 바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매일같이 유튜브를 구상하고 찍고 또 편집해서 올리고 이런 게 생각보다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을 준비할 여유가 사실 하루 중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저녁쯤 되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이런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많고, 또 새로운 것도 이제는 좀 슬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라든지 특강이요.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에서 변화가 필요하니까 오히려 지금 멈춤으로써 새로운 여유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여유로움으로 기존에 미흡했던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건 또 한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잠깐 이렇게 멈춰 있는 것도 사실 뭐 한순간일 거고, 또 이제 열심히 하는 순간도 금방 찾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한 편씩 좀 찍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냐면, 대구에서 지금 신고가를 찍어 나가는 것들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가격을 얘기할 때 항상 84타입, 흔히 말하는 뭐 32평, 33평짜리죠. 그런 거의 중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 84타입 중충이 지금 7억 5천 정도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느냐면, 일단 비수성구의 좀 핵심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또 7억 5천을 뭐 작년 기점으로는 거뜬하게 찍었고, 올해는 뭐 한 7억 3, 4천 정도에서 다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억 5천이라는 비슷한 가격을 찍어 나가는 게 최근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죠. 빌리브 스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는 뭐 사실 뭐 7억 9천 대부터 있긴 하지만은 실거래가 조금 호가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수성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것들이 기존에 좀 비슷한 가격을 받아줬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3호선 라인에 두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성 레이크 프루지오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는 사실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막 비과세 기간을 좀 채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봤던 빌리브 스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 정도만 더 꼽자면, 조금 오른쪽에 있지만 수성 알파시티 동아의 위치가 또 이 일대에서는 확실한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식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한 7억 5천 정도 수준의 중충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내가 가진 금액이 있고 사실 바라볼 수 있는 금액도 나름 정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내가 6억짜리 중에 아파트를 뭐 사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듯이 우리가 시야를 넓게 둔다면 7억 5천짜리 아파트 중에서 뭘 살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뭐 대구 부동산을 늘 전달해 드리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위치가 뭐 많이 차이 난다 하더라도 뭐 비슷한 가격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거다, 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 이런 부분이겠죠. 사실 더 이상 뭐 얼마나 떨어질까요? 라고 말하는 시기는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고점 대비 한 40%의 하락률을 뭐 신축 아파트라든지 혹은 뭐 준신축, 중구축, 구축 아파트 모두 다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23년도 들어설 때부터 사실 이제는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더 오를지를 고민해보자,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작년 기점으로 좀 많이 오른 것들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제 비과세 기간을 도래한다든지 혹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어쨌든 뭘 노려야지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투자성을 첫 번째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는 뭐를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점으로 정말 하나같이 다들 뭐 7억 5천이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고민 많이 하셨었고, 우리 교육생 중에서도 고민하다가 뭐 또 특정한 아파트들을 사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 아파트들 중에서 8억을
누가 먼저 찍어 나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억을 방금 말했던 뭐 수성 알파시티 동아일보시도 정말 최근에 하나 실거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표적인 아파트가 이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엄청나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은 8억 비슷한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찍히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세워보기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한 9건 정도가 이 A타입에서 또 거래가 되었다 보니까, 물론 7억 5천대도 있긴 하지만은 8억대를 이렇게 확실하게 찍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작년을 기점으로 7억 5천 중에 가장 뜨거웠던 게 결국에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당연히 좋은 아파트이고 한데 왜 8억을 못 찍어 나갔느냐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뭐 이 아파트가 좋고 저 아파트가 안 좋고 이런 이분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결국 이 황금 엘포레라고 하는 아파트는 실거주 측면에서는 사실 남산 롯데캐슬에 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교통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혹은 뭐 학교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남산 롯데캐슬을 또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은, 결국 이 가격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아파트는 이제 엘리네들의 아파트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승의 측면에서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아파트를 얘기할 때 극명한 단점들이 있잖아요. 주변이 아직까지 개발도 많이 안 돼 있고, 뭐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도 큰 대로를 건너야 되고 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단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 단점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이제 거기가 가진 장점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역시 수성보다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가격 상승에 더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주변에 나오고 있는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는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입지의 버머와 아이파크가 뭐 위치상으로 사실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요게 지금 저층 기준으로 15억 5천에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요 아래쪽에 최근에 분양이 나왔었죠. 힐스테이트 황금열 리저브 같은 경우에도 84 타입이 9억 5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7억 5천 정도의 수준의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성구에 좀 더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가 우선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비슷한 기간이죠. 아마 이제 요거 두 개 차이는 주상복합이냐 아파트이냐 요거일 것 같아요. 수성 레이크 프루지오도 뭐 실거래가는 안 지키고 있지만은 그래도 호가 자체는 잘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과세 기간에 맞춰서 어떤 실거래가가 뜨는지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수성구에서 지금 좀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빌리브 스카이가 아닐까 싶어요. 역시 비과세 기간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달이 채워지는 시점에서 최근에 실거래가 잘 뜨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7억 5천, 뭐 7억 6천 정도 하는 금액단은 지금 이제 이미 받쳐져 있는 상태고, 호가들은 중증 기준으로 다 8억 이상이 좀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점점 8억 수준에 가까워진다라든지, 혹은 아주 전망이 좋고 또 최상층에 있는 것들이 금방 8억을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이런 아파트들의 흐름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 재밌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10채 중에 6채가 전고점 대비 80% 이상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소초구가 가장 많이 거래되었고, 뭐 용산구, 강남구, 종로구, 마포구, 확실히 좋은 지역들 중심으로 이렇게 회복을 빨리 했다, 그렇죠? 그러면 저도 뭐 이런 대구 입장에서 통계를 항상 말씀드렸다 보니까 어쨌든 좋은 아파트들이 먼저 움직여 나간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좋은 아파트들이 우리 대구도 한 80% 정도는 회복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대비 40%까지 일률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20% 수준까지는 그래도 회복했다라고 보여주는 게 방금 말했던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뭐 빌리브 스카이 같은 경우도 원래 뭐 정말 10억에 가까운 실거래가를 찍었다가 지금 거의 8억 수준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역시 80%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지역까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떨어진 거의 반 정도 회복된 현 시점에서 사실 이제는 뭐가 더 얼마나 떨어질까의 관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파트들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실거주 가치는 2순위를 미뤄두고 입지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입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가격입니다.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시세까지도 항상 잘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구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급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는 방법을 바꿔서 뭐 경매 같은 걸 좀 노려보는 식으로 행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이제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나 혹은 뭐 판단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제가 그래도 이제 틈틈이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늦지 않게 다시 꾸준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